위조의 증거가 쏟아져도 수사가 아닌 조사를 고집하던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하자마자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은 중국 당국이 위조라고 통보한 3건의 문서 모두 공식 경로가 아니라 정보원들이 가져다 준 것이라며 사실상 조작을 시인했습니다. 여기에 국정원이 확보한 증인의 진술서까지 조작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뉴스타파 취재진은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용사관을 찾았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이 이곳을 통해 허룽시 공항구에서 받았다는 사실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심양 영사관이 이게 팩스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서 받았는지, 그 보내준 사람과는 어떠한 관계인지. 취재진이 만난 대민 담당 이 형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이었습니다. 공식 경로를 통해 받았다면서도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누구도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번호만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발신자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발신자가 확인이 안 되는지 어쩐지 그게 대해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 형사의 대답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9일 대국민 사과문에서 이 문서를 포함해 3건 모두 중국 내 정보원에게 확보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법무부와 외교부 장관까지 한 목소리로 공식 외교 공로를 통해 확보했다고 강조했던 문서마저 조작된 것입니다. 검찰은 최근 이 형사 소환 조사에서 비슷한 진술을 확보하고 실제 발신자를 확인하기 위해 위조 문서를 보낸 8자리 팩스 번호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번호는 현재 중국 선양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과거 중국 내 전화 사기 범죄에 이용됐던 번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팩스를 누가 보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국의 사법공조를 통해 해당 번호의 선양 현지 통신회사 가입자 정보와 실제 발신 내역 확보에 나섰습니다. 위조 문서뿐만 아니라 증인까지 조작된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유성 씨 사건 항소심 공판의 핵심 증인이라고 강조했던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 씨의 자질서와 증인 요청 과정에도 국정원의 공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 씨는 중국 소학교 시절 스승이었던 국정원 정보원 51살 김모 씨가 검찰 직원이라고 소개한 다른 3명과 함께 찾아와 그대로 자실서를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3명 이름 기억나시나요? 같이 오신 검찰에서 오셨다는 그런 분들. 아니 이름 그 사람들 이름도 말 안 하고 우리 내감도 없고 그때 막 수행 왔다니까 내가 이름이 뭐야 그 물어보겠어요. 임 씨는 이들이 모범 답안처럼 미리 작성한 한글 문서를 가져와 그대로 중국어로 옮겨달라고 부탁했고 이 과정에 유성 씨 통행증과 관련된 핵심 내용이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얘기는 반대로 써 있던데 을통행증 가지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던데 여기는. 그게 터지다가 그 사람이 그랬어. 예. 아니 그럼 사실과 다른 얘기를 여기다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는 모두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국정원은 임 씨를 찾아간 사람들은 검찰이 아닌 국정원 직원들이라고 시인했지만 자술서 조작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중요 증인이라던 임 씨를 한 번도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어 국정원에만 의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별수사팀은 곧 증인 임 씨와 검찰을 사칭한 국정원 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스스로가 허위 진술을 기획해서 만들어내고 법정에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도 검찰 관계자를 사칭해서 전화를 하고 공작기관다운 어떤 저는 발상으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 이거 형사사법 체계 자체를 정말 농락하고. 이미 드러난 전현직 영사 출신 국정원 직원들 외에도 대공수사국 본부 차원에서 증거 조작을 주도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형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가짜 영사 확인서를 쓸 때 본부에 독촉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살을 시도한 51살 김모 씨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국정원 대공수사팀 지시로 움직였고 활동비와 사례금도 국정원에서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위조를 반복하며 고의로 법원을 속인 것은 윗선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 같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원이 전달한 문서 3건 모두 위조로 재확인하고 본격 수사로 전환한 지 사흘 만에 국정원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선 개입 사건에 이어 남재준 국정원장 취임 후 벌써 2번째입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위조를 통보한 지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나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정원이 조작한 증거로 공소유지를 강행한 검사들도 책임을 피하긴 힘듭니다.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되면 해당 검사들에 대한 소환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검찰 관계자는 초기 검찰 기자회견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날 수도 있다고 말해 공소유지가 더 이상 쉽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취임 100일을 맞은 김진태 검찰총장의 표정은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셨는데요. 다시 국정원입니다. 취임 100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들어가지 마.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증거 조작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핵심 증거는 물론 증인까지 조작됐다는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국정원 정보원에게까지 국가조작원이라고 조롱받는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국정원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정유실입니다.